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1월 15일 금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부산 경마는 일요일 날 국제신문배 대상 경주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천의 기수들 총 9명의 기수가 대거 부산에 원정 와 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금요일 부산 경마에 기승하는 과천의 기수들 몇몇 잘 살펴보셔야겠는데요. 특히나 인기마에 기승하는 과천 기수들, 특히나 그 입마호흡적인 측면도 잘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자, 금요일도 상당히 흥미로운 편성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경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일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1번 게이트에 다시금 단독 선행이 유력시 되기에 승급전에서도 1번 로얄 솔저의 선행 1승 기대치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이번에 게이트 안쪽 내선 인코스에서 유리하게 선두 선입 작전도 가능하기에 공백 이후 세 번째 경주 주목하셔야 될 3번 레터코어가 되겠고요. 직전보다는 초반 전기 수월하게 2선 가담하는데 문제 없어 보이고 최단 거리 1000m 5번 유로신화의 선전 기대치 우선적으로 강조드려보겠고요. 늘어난 1300m 거리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전력으로 보입니다. 직전 우승 시에도 끝걸음의 여력이 너무나도 좋았죠. 늘어난 거리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10번 센텀 번개가 되겠고요.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낼 수 있는 장점도 장착했기에 8번 브랜드 질주의 연투 기대치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내선 인코스에서 수월하게 전개 운영도 가능하고 훈련식 쾌조의 컨디션까지 나타내고 있는 만큼 직전 3착의 아쉬움을 만회할 1번 레거시를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단거리 레이스 전개를 상당히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 직전 대비 내린 거리 선입권에서 끈끈한 전력이 가능한 8번 성산 사이먼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여기에 저는 9번 타고난 질주 4호선에서의 선임력을 갖추고 있는 전력들이고 이미 현등급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줬던 전력들이기 때문에 따라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수월하게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 내린 거리에서 1승 기대치를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대지 챔프가 되겠고요. 자, 상대적으로 이번 경주 편성에서 1번 이 장산도쿄가 관심권에 좀 멀어져 있겠습니다만 한 박자 빠르게 이번에 컨디션의 변화가 포착된 만큼 우리가 한 박자 빠르게 이 1번 장산도쿄 관심을 가지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 거두실 겁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단거리 1000m, 최근에 보여준 액면으로 당일 많은 주목을 받을 2대 마필이 눈에 띄고요. 최근에 아쉬운 그 졸전을 절치부심 이번에 만회할 수 있는 복병 가치가 높은 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레이스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죠. 그 내용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주 부산의 첫 번째 경주죠. 부산 3경주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부경 전체적으로도 지난주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이런 흐름들이 사실 추천해드리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소신껏 추천드릴 수 있는 말들은 추천을 드려야 되겠고 그 중심에 4번 레인보우 파크 먼저 추천드립니다. 사실 직전 경주에도 가능성이 있었던 게 맞습니다. 훈련실 컨디션 변화가 왔었던 게 맞고요.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더 눈길을 끌었었던 말들이 분명히 존재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기도가 밀렸었던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조합을 해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최근의 경마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4번 레인보우 파크가 2위 승급 착순에 걸려있기는 합니다만 직전 훈련 시의 컨디션 변화가 실전 변화로 곧장 이어진 케이스죠. 앞에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붙였던 것이 주요했다라고 봅니다. 1000m 다시 한번 재차 도전합니다. 또 한 번 앞선을 공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한 4번 레인보우 파크 입장에서는 우승 승급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함께 짝을 수 있는 당일 전광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전력이죠. 7번 전설의 펀치. 직전 경주에서는 이제 데뷔전에서의 아쉬움을 깨끗이 서륙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쉽게 덜미를 잡혔었던, 목차로다가 아쉽게 덜미를 잡지 못했었던 최선의 추격을 보여줬었던 전력입니다. 이후에 호흡기 질환이 조금 발병을 해서, 근데 호흡기 질환이 생길 수가 있었던 것이 지금 이제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 이제 수요일은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했었던, 부산에 특히 미세먼지가 많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오히려 비 한 번 내리고 난 다음에는 이 호흡기 질환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일 컨디션 꼭 체킹 부탁드리면서 1번 원더풀 이지와 8번 천년의 구름을 추천드립니다. 1번 원더풀 이지는 직전 경주에 질상대들한테 졌다라는 판단이고요. 인코스에서 조금 출발이 주춤했었던 것이 좀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훈련 시의 모습으로는 직전 경주에는 분명히 선행 강공이었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었던 아쉬움을 다시 한번 차지한 1번 게이트 2점을 통해서 만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8번 천년의 구름은 직전 경주가 데뷔전이었고 상당히 빨랐던 흐름 속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후미 전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직전보다 한결 더 올라선 컨디션입니다. 목의 형제마가 그레이삭스가 있어요. 지금 서울 2등급까지 올라가 있는 안말이죠. 그 말하고 비슷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8번 천년의 구름의 변화까지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네, 당일 전광판을 주름 잡을 4번 레인보우 파크, 7번 전설의 펀치 번쩍번쩍 할 거예요. 두 마필의 동반 입상 기대치도 높지만 자, 빈틈 파고들 복병 전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죠. 일단 4번 레인보우 파크는 직전 경합선두 레이스를 너끈히 이겨낸 전력. 이번에는 외측의 10번 난산 무적이 앞선 교란을 좀 할 듯해요. 김옥성 기수가 기승을 하죠. 자, 10번 난산 무적의 압박 혹은 11번 난산 무적을 10번 난산 무적을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 그 어떠한 전개가 펼쳐지더라도 충분히 입상 기대치는 높아 보입니다. 자, 여기 1번 원더풀 이지. 그렇죠. 김재영 의원의 설명대로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내측에서 밀어 선입전을 펼치며 다소 무리한 가운데 막판에 무너졌죠. 골절로 인해 공백 이후 출전이었고 직전에 이번에 정상주기 컨디션은 더 좋아졌고 코스 2점의 내선 최적 전개 4번 7번의 구도를 깰 수 있는 1순위가 1번 원더풀 이지로 보입니다. 자, 여기 6번 원더풀 시티가 있습니다. 자, 이 말도 빠른 흐름에 최근에 다소 적응하지 못하고 흠이 쳐져 타이밍 늦은 끝걸음 여력만 남겼는데 자, 이 편성에서 10번 난산무적이 앞선 교란으로 인해서 선두권이 무뎌질 수도 있다라는 평가예요. 10번이 쭉 나가버리면 2선 마필들이 좀 서두르게 되죠. 그렇다면 참고 한번 올려붙일 6번 원더풀 시티 막판 역습이 가능한 추임마로 보이는데 자, 김지영 의원 6번 원더풀 시티의 종반 역습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병철 의원이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흐름이 그렇게 간다. 외곽에서 10번 난산무적이 김옥승 기수가 안장을 해 있으니까 참 그런 그림이 충분히 그려질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 그림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난산무적도 6번 원더풀시티도 추천해드리지 않은 상황이고요. 편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외곽 10번 게이트에서 무리하게까지 낯선 부산주로에서 올려붙일 김옥성 기수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무엇보다 6번 원더풀시티가 만약에 입상까지 올라오는 컨디션까지 회복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말 역시 선두권 강공입니다. 추입하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이번 경주에서는 빠른 흐름을 예견을 하고 우선 인기마들을 인정을 하고 가는 게 옳지 않나 싶네요. 네,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초반 레이스 흐름은 빠르겠지만 자, 4번 레인보우 파크는 직전에 경합 선두 레이스를 너끈히 이겨낸 전력이기 때문에 따라가도 충분히 가능할 듯합니다. 네, 부산 3경주는요. 직전에 첫 입상의 상승세를 다시금 이어나갈 4번 레인보우 파크를 중심으로 저희가 선정해드린 도전 복병 세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1개의 마필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네, 4경주는 저희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성상 한 수 위에 중심만은 서 있는 가운데 도전권들이 상당히 기복마들 난전인 편성으로 보입니다. 자, 우선 우뚝 서 있는 중심만은 당연히 3번 드림 체이스로 평가가 됩니다. 직전에 데뷔 4전 만에 첫 입상을 거둬낸 실전 상승세의 마필이죠. 직전 당시 한샘 플래시가 이끄는 선두 빠른 페이스를 내선 인코스 최적의 전개를 펼쳐내며 그 빠른 페이스를 이겨낸
능력의 마필이죠. 1300m 거리. 자, 이번 경주 편성은 3번 드림체이서. 너무나 6등급 약체 편성을 만났고요. 코스도 안쪽 배정에 김어수 기수의 재기용. 여기 편성에서는 아예 선행까지도 치고 나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데뷔 후 첫 승 기대치까지 높은 말 3번 드림체이서 중심마로서의 가치가 높습니다. 3번 드림체이서를 중심마로 강조를 드리고요. 도전권들이 난해하죠. 일단 8번 와칸다가 최근에 계속해서 실전에서 실전 경험을 치러 나가면서 힘들어찬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계속해서 빠른 흐름의 그 단거리 레이스 자리 못 잡고 흠이 쳐졌습니다만 계속해서 끝걸음의 여력을 출중하게 남기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8번 와칸다에게는 최근에 앞선 흐름보다는 다소 느리게 흘러갈 페이스 구도 속에 빠르게 스퍼트가 가능해 보이고요. 자, 7번 새로운 승자도 지난 올 초에 병력 없이 휴양 공백이 좀 길었죠. 복귀 후 꾸준하게 전력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직전에도 역시 빠른 흐름의 코너 모래만과 전개가 쳐져 타이밍이 늦었습니다만 직선 내측에서 꾸준하게 뛰는 그 능력을 선보였단 말입니다. 이번에 망사 눈가면 승인자구 착용으로 모래 민감성까지 어느 정도 상하려는 의지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빠른 흐름보다는 자신에게 적절하게 선입권에서 응수할 수 있는 유리한 전개 찬스까지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7번 새로운 승자의 실전 변화 기대치 가능하겠고요. 여기 5번 명가대로도 이미 9월 6일 날 1300거리 3차까지 하면서 가능성을 엿보였는데 자, 직전 경주 자리 못 잡고 후미에서 이렇다 할 걸음 보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자, 이번에 12조로 마방을 이적했고요. 자, 요 편성에서는 요 5번 명가대로도 적정 거리 출전에 게이트도 안쪽 들어왔기 때문에 초반 전개에서 선두 선입권에서 유리하게 응수 또 가능한 만큼 요 5번 명가대로의 복병 가치까지 거론드려 봅니다. 부산 4경주는요. 편성상 능력 한 수 위의 능력으로 평가가 됩니다. 3번 드림체이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부산 4경주 민무처 위원회 해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견이 없는 경주다라고 보이네요. 우선적으로 인기마들을 인정을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3번 드림체이서 설명해 주신 대로 앞선 공략 주요할 전력 8번 와칸다가 얼마만큼 추이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가느냐가 이 인기마 구도를 깰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7번 새로운 승자의 훈련식 컨디션 변화라든가 5번 명가대로의 추입 탄력이 눈여겨지는 상황이라서 우선적으로 관심이 가는데요. 여기에 이제 기습 선행이 항상 걱정이 되는 전력 한두만 여쭤볼게요. 저는 실제로 이 말을 5번째에 잡았어요. 미니언님도 혹시 잡으셨나 궁금하기도 하고 4번 인디언 추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인디언 다이몬드 엄마인 인디언 다이몬드의 자마들이 대체로 선행 말들이에요. 대표 자마가 인디언 스타 제주자치 특별도지사배 지난주에 열렸었던 대상경주 2년 연속 우승을 했었던 선행마였고요. 인디언 킹도 있었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말도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가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4번 인디언 추장 어떻게 판단 내리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공백 이후 2번의 경주에서 전개의 다양성을 실험해 보고 있다라는 평가인데 10월 4일 경주는 초반 자리 못 잡고 후미 외곽 돌고 종반 걸음 남겼고 직전에는 그렇죠. 앞선 공략을 하려 적극적으로 레이스를 펼쳤습니다만 결국은 무너진 걸음 아쉬웠죠. 이번에 2주 만에 출전. 4주 정상주기 출전하는데 보여준 순발력에 있어서 직전 경주 정도의 초반 그 앞선 가담 능력이라면은 선행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옆에 있는 3번 드림체이서의 이제 순발력이 비교적 훨씬 더 좋다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3번 드림체이서라는 빠른 말이 없다라면 4번 인디언 추장이 기습 선행을 나설 수 있겠습니다만 이 편성에서도 수월하게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좀 더 힘들어찬 모습이 보일 때 또한 차후에 앞선이 약한 구도에서 4번 인디언 추장은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산 4경주는요. 편성상 한 수 위 전개 2점까지 살려볼 3번 드림체이서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전략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국산 6등급 8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최하위 등급 1600m 중거리 레이스입니다. 직전 입상했던 한두의 전력이 있죠. 많은 주목을 받을 텐데
도전권들의 서열 어떻게 될지 그 내용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는 이세마들도 어느덧 다들 뛸 수 있는 말들은 뛰어주고 있는 말들은 승급을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편성도 이세마는 5번 닥터스카이 한두뿐이네요. 관심 있게 보셔야죠. 자, 5번 닥터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빠른 흐름에 적응을 하면서 제법 근성이 늘어난 모습을 이미 보여줬습니다. 훈련식 컨디션 직전 입상 때의 컨디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편성은 기복마 편성이라고 볼 수 있죠. 아직까지는 실전에서 확실하게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말들이다 보니까 확실한 변화가 감지가 되어 있고 더 보여줄 걸음이 남은 2살짜리 말 5번 닥터스카이가 우승이 유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성입니다. 1600m 거리 경험 유무보다 이 편성에선 하위근 1600m의 특징은 기습 선행이 중요하죠.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이 과연 누구일까? 혹은 선행을 못 나섰을 때 누가 가장 끈기 있게 버틸 수 있느냐?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킹 오브 조이의 선정 기대치를 높여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말들이 사실 계륵입니다. 불과 2주 전에 복병으로 추천을 드렸었던 상황인데 이제 와서는 아주 인기마로 등극을 할 전망이라서 그 부분이 상당히 가슴이 아프기는 한데 어떡하겠습니까? 편성을 잘 만난 이번 킹 오브 조이에 끈기 있게 올려붙이는 걸음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으로 이 편성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로는 7번 낙원대로 8번 장군의 질주 등이 있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편성에서 7번 낙원대로가 확연하게 좋아져서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8번 장군의 질주가 확연하게 좋아졌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편성 호기 그나마 7번 낙원대로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었고 직전 경기전은 흐름이 너무 빨랐고 조금 서둘렀었던 것이 페인으로 작용을 했고 8번 장군의 질주도 마찬가지죠. 직전이 너무 서둘렀던 것이 페인이었기 때문에 침착한 한 발을 기대해보는 편성 호기를 노리는 기복마 편성입니다. 네, 6등급의 기복마 편성 직전에 입상했던 5번 닥터스카이는 인정을 해야 되는 구도가 되겠습니다. 6등급에서도 좀 잘 뛰었던 말들은 다 승급을 했잖아요. 현재 남아있는 말들. 자, 어찌 보면은 요 편성 상당히 강축의 또 후착잡기 경주로 보입니다. 기복마들 중에서 부진마들 중에서 그래도 2번 킹 오브 조이가 직전에 1300m 거리 역시나 초중반에 전개 처저 후미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만 또한 코너에서 모래 맞고 처져 버렸죠. 직선 걸음은 최근 계속해서 여력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 1600m 거리가 더욱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번에 7조로 마방 이적 이후에 첫 출전이 있지만 최근에 보여왔던 행보를 보면은 늘어난 거리 당연히 유리해 보입니다. 8번 장군의 질주도 최근에 연달아 동거리 착순권의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편성 호기를 만난 듯하네요. 네, 부산 오경주는요 한 수 위에 능력마로 보입니다. 연투 기대치가 높은 5번 닥터스카이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세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임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금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중반부 승리의 교두보를 만들어드릴 6경주를 방송 추천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12도 풀게이트 편성, 최근에 능력 상승세를 보이는 말들이 대거 출전한 접전 레이스로 보입니다. 자, 우선 눈에 확 튀는 말은 10번 탄젠트입니다. 데뷔 초에 상당히 좋은 능력으로 단거리를 너끈히 검증을 받았던 전력인데 지난 1월 경주 이후 평골절로 인해서 골편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오랜 휴양 공백이 있었죠. 자, 직전에 스피드 퓨리의 대우질주 고편성에서 당시 3착을 했는데 공백 이후에 그래도 잘 뛰었습니다. 빠른 흐름이었고 중위 외곽 돌면서 막판에 한 발 부족했고 전방 50m 지점에서 당시 입상했던 대우질주에게 살짝 진로 불편한 진로 방해도 당했던 아픔도 있었죠. 기본기가 출중한 말이고 공백 이후 직전에 어느 정도 회복세의 전력을 충분히 선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정상주기 컨디션도 직전보다 상승세가 체크가 되고요. 적정거리 출전에 10번 탄젠트 이번에 중심마로 강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도전권들
자, 7번 아이언 워리어를 필두로 최근 또 입상 전력이 3번 퍼스트 신화, 여기에 12번 말리부 태양이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7번 아이언 워리어는 직전에 자, 파행 등으로 공백 이후 출전을 했는데 기본 순발력이 상당히 우수한 말이고, 직전 당시 아이언 워리어는 전 구간 경합 선두 레이스를 펼치면서도 근성 있는 걸음으로 동거리를 입상을 했습니다. 빠른 흐름에 선행이던 경합 선두 레이스던 외선 따라가던 선두권에서 유리하게 자유롭게 전개를 펼쳐낼 줄 아는 말, 7번 아이언 워리어. 옆편성에서도 선행이던 2선에서 응수하던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연투 기대치는 높아 보이고요. 12번 말리부 태양도 자, 공백이 있었던 말이죠. 공백 이후에 직전에 복귀전에서 당시 스타라인이 이끄는 페이스, 자, 시종 모래를 맞고 외곽으로 전개를 잘못 풀어냈어요. 당시 공백 이후 출전에서도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자, 이번에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요. 빠른 흐름에 과거 이제 선두 경합 레이스에서도 너건에 이겨냈던 근성까지 담보된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실전 변화 기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는 12번 말리부 태양이 되겠고요. 3번 퍼스트 신화가 2018년도에 공백이 좀 길었던 말이죠. 골편 제거 수술, 평골절로 골편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복귀 이후 최근에 지난 9월 22일 경주 가비언주로 컨디션에서 선전을 펼치더니 최근에 꾸준한 능력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빠른 흐름에 가담해서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인코스 후미에서 참고 타다가 마지막에 한 발 몰아쓰는 전략이 최근 통하고 있죠. 자, 곧 그러한 전개로 다시 한번 연투 기대치를 가져볼 3번 퍼스트 신화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6경주는요. 자, 공백 이후 이번에 정상주기 컨디션도 회복세 역력한 적정거리 출전에 10번 탄젠티를 중심으로 도전권 당일 주로 흐름에 걸맞고 컨디션 좋은 마필로 엄선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육경주 민백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저도 10번 탄젠치를 응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를 한 표 던져보겠습니다. 10번 탄젠트는 역시는 역시다, 기본기는 살아있다를 보여줬던 공백 복귀전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여지없는 자기의 기본기량 발휘를 기대합니다. 관건은 탄젠트라는 말 자체가 추입형에 가깝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선을 공략할 수 있는 말들이 빈틈을 파고들 수 있는 세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보다 선두권 공략할 수 있는 말이 7번 아이언 워리어 정도만 추천을 해주시고 계셔서 약간 그 부분이 허술하지 않나,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3번 퍼스트 신화를 믿지 않기 때문에 부담중이 높아졌고 너무 연투를 하고 있어요. 연투를 잘 못하는 말이 심각하게 연투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참 의아스럽기도 한데, 4번 골든나이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주 만에 빠른 출전이기는 합니다만 직전 경주가 우연은 분명히 아니죠. 이 말은 선행을 나섰을 때, 모래를 안 맞고 뛰었을 때의 경주력은 확연하게 좋아지고 있는, 선행시 더 뛰어준다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그런 유형의 말이고, 직전 경주에 그만큼 전개의 그 메리트를 가져갔던 상황이죠. 물론 선행 상대마가 많았던 편성에서 선행을 나갔던 전력이라는 부분,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이번에는 오히려 선행 상대마가 없어 보여요. 1번 6킨 정도밖에 없어 보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이는데 4번 골든나이트를 당일 추천권에 가져가실 생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직전에 추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와, 직전에 진짜 어마무시한 결과물을 나타냈던, 그리고 1등을 했던 말이죠. 4번 골든나이트 같은 경우는 모래를 맞는 걸 좀 싫어하는 말이죠. 직전에는 내측에서 경합 선두 레이스 펼치면서 정말 기가 막히게 전개를 펼쳐냈습니다. 자, 요편성 2주 만에 서둘러 출전을 하고 말씀하신 1번 뉴킨이나 7번 아이언 워리어, 11번 스타라인도 앞선 가담이 가능한데 과연 직전보다 강해진 상대의 앞선 경합을 이겨낼 수 있을지, 만에 하나 또 내측 갇혀버리면 모래를 맞고 전개도 펼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2주 만에 서둘러 출전에 3kg 부담 중량 올라간 부분이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물로 나타날 것이라 봅니다. 이 편성을 한 번쯤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산 6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자, 편성도 잘 만나왔고 제 능력 어디 안 갔습니다. 정상주기 쾌조의 컨디션 10번 탄젠테를 중심으로 도전권 당일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8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5등급 무대 다소 편성 기복을 보이는 말, 직전 입상한 말도 있지만 자,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아주 폭발적인 상승세에 승급마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다수의 도전 세력들이 혼재한 8경주 접전 레이스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부터서 이길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8경주입니다. 설명 잘해주셨어요. 기복을 보이는 말들 맞습니다. 물론 직전에 입상한 말 그것도 기복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편성이라서 기복마 편성을 타개를 할 수 있을 대안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저는요. 지금 시점에 대해서 10월 한 중순 이후부터 제가 계속 이 말씀 드리는 것 같아요. 이세마를 주목하라. 이세마 추천드립니다. 10번 퀸 오브 더 월드. 1300m 첫 도전이고요. 승급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 대해서 기대치를 높이는 이유는 직전 경주에 1번 게이트 2점이 있었기 때문에 선행을 몰아서 나갔던 말이 아니라는 부분이고요. 1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선행을 나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몰아서 선행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이 아니면 나는 안 돼! 라는 그런 의지라기보다는 오히려 인코스에 갇히는 것보다는 선행이 나라는 의지인 거죠. 사실 이 말은 반드시 선행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말이든 선행을 나가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1300m의 도전장을 내밀었을 때의 그 강단은 우리말은 선입도 돼 라는 자신감의 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스피드 자체가 1300m를 소화 못할 정도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 편성에서 선행마 없습니다. 기복을 보이고 있는 선행말들은 있죠. 4번 매직 스트리트라든가 1번 미스업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기습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들이 있을지언정 10번 퀸 오브 더 월드의 순발력과 라스트 끈기를 이겨낼 수 있는 말은 쉽게 찾기 힘들다라고 봅니다. 딱 한두 그 대안이 있다면 역시 이세마입니다. 11번 청담 파이어가 아닐까 싶네요. 청담 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 혼자서 한 1400m를 돌지 않았나 싶습니다. 솔직히 터치스타맨과 같이 터치스타맨보다 인코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외곽을 도는데 그 여유감, 그 여력 있는 걸음. 참고로 터치스타맨은 지난주에 출전해서 1300m 우승을 거머쥐었고요. 청담 파이어는 그 말의 외곽을 그렇게 돌면서도 마지막까지 여유가 있었고 직선에서는 오히려 폭발력에 가까운 주폭을 보여줬었던 전력입니다. 1300m 이미 우승 경험이 있는 11번 청담 파이어가 10번 퀸 오브 더 월드의 선행력을 제압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상대마가 될 것이다. 10번과 11번의 동반 입상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주로 판단합니다. 기습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인코스 자리하고 있는 1번 미즈업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컨디션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작은 마체 때문인지 경합 상황에 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모처럼 들어와 있는 1번 게이트는 1번 미즈업에게는 굉장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의권에서의 안정적인 위치 기대하겠고 여기에 함께 12번 페르디도 로켓 계속해서 아쉬움만 남기고 있습니다만 직전 경주에는 빠른 흐름이었음을 감안해 봤을 때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했었던 외곽을 너무 돌았어요. 외곽 게이트가 아니었어도 지금은 아예 대놓고 외곽 게이트라고 한다면 오히려 힘한 배면에서는 한번 기승해봤던 유현명 기수가 좀 더 수월하게 힘한 배를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힘차고 있는 전력으로 추천드리면서 붙어서 꼭 이기고 갈 8경주였습니다. 네, 나란히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이세마의 전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마필 두 마리가 되겠죠. 10번 퀸 오브 더 월드 11번 청담 파이어 두 마필 공이 직전 데뷔전에서 정말 그 기본기 출중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10번 퀸 오브 월드 같은 경우는 그 발전을 썩 매끄럽지 못한 마필이지만 초반에 적극적으로 밀어 선행 레이스로 직전에 우승을 차지했는데 김정희 말대로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은 있어 보이고요. 외곽 돌고도 그렇게 어려운 전개를 펼치고도 폭발적인 능력 발휘한 11번 청담 파이어도 승급전에서 경쟁력이 충분해 보입니다. 자, 여기 마치 얇은 1번 미지업 안쪽 게이트 들어와서 얼마만큼 경합을 피해서 앞선에서 레이스를 펼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여기에 7번 부산 매직이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 동거리를 우승했던 전력인데 어부지리가 아니라고 평가가 됩니다. 직전에 자력 입상으로 보이고 있고 주행 중 고개가 높은 단점으로 양털 코글레를 계속해서 착용하고 출전하고 있죠. 직전에도 빠른 흐름을 이겨내고 동거리 인코스에서 적극적인 레이스로 입상을 했는데 김지영 의원, 이 7번 부산 매직의 연투 기대치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7번 부산 매직이 이번 경주에도 54, 하다못해 55 이하의 부담 중행으로 출전을 했다라면 저는 연투 기대치를 높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은 직전 경주가 어부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선행을 나갔던 우승지킴이라는 말이 57이라는 무거운 부담 중량에 허덕이는 틈을 타서 코차, 목차로 우승을 차지합니다. 마신차가 크지 않았다라는 점은 여력이 크지 않았다라는 점과 같은 이야기가 되겠고 이번에는 본인이 부담 중량에 허덕일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인기마입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8경주는요. 승급전에서도 능력 상승세를 다시금 이어갈 말이죠. 더군다나 전개까지 선두권 유리한 전개 이점 10번 퀸 오브 더 월드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도전권들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에 요편성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 및 경주 여건이 좋아진 말로 엄선해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금요일 후반부 붙어서 이겨드릴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8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9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4등급 9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9경주는 저희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흐름의 단거리 레이스 최근에 능력 성장세를 보이는 말들이 상당수가 눈에 띄는 구도 승급전 나서는 마필도 있고 이번에 오랜만에 복귀전 나서는 기본기 출중한 말도 한두가 있죠. 바로 그 말 9번 라이언선입니다. 자, 5등급 시절에 단거리 무대에 2승을 거두었던 말인데 자, 지난 2월 24일 경주는 최단거리 1000m 선이 끈끈한 전력으로 당시 서부캣이라는 말을 7마신차 압승을 거뒀죠. 이후에 4월 달에 KRA 컵 마일 3관마 첫 관문에서는 출전을 펼쳤습니다. 이후에 또 편골절로 인해서 골편 제거 수술을 받았고 오랜 공백이 있었어요. 자, 지난 10월 19일 날 주행 심사 시 건재한 면모를 발휘했는데 전 구간 선두 외곽에서 잡고 여유 있는 걸음으로 1위로 통과를 했죠. 자, 예열은 끝났고 이번에 실전 복귀전 나섭니다. 뭐 안쪽에 최외곽 게이트지만 뭐 빠른 말들이 즐비합니다만 항상 뭐 선행이던 선두 외선에서 따라붙는 전개든 어떤 전개 양상도 소화해내고 있는 9번 라이언선 복귀전에서 능력 발휘 충분히 가능하다 평가가 됩니다. 자, 도전권들 승급전 나서는 말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5번 모닝 브라보, 6번 BK 빅터 그리고 7번 온데이가 보이는데 5번 모닝 브라보는 자, 지난 6월 달에 22조로 이적 이후에 꾸준하게 전력 회복세를 보이더니 드디어 직전에 첫 승을 달성했습니다. 체중이 불어나면서 파워건까지 장착되는데 직전 경주 당시 경합피에서 2선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전개를 펼쳐냈고 향상된 결정력으로 첫 승 달성했던 5번 모닝 브라보 승급전에 늘어난 거리도 다시금 연투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 온데이는 편성 기복은 보입니다만 현 등급에서 1300m 거리까지 우승을 했던 전력이죠. 자, 직전 경주는 자, 당시 골든나이트가 내측에서 응수를 하고 선두 경합을 펼쳐나가는 가운데 7번 온데이는 직전에 너무나 외곽 무리를 했어요. 막판에 한 150m 남겨놓고 무너졌는데 이번에 거리 내린 1200m 초중반에 자리 잡기도 수월해진 가운데 지나치게 경합을 하지 않고 경합피의 선두 2선에서 응수를 해준다면 직전에 졸전을 만회할 수 있을 듯합니다. 자, 6번 이 BK 빅터도 최근에 연전 연투의 상승세 직전에 최단거리 1000m 경합 선두 레이스를 너끈히 이겨냈단 말이죠. 역시 승급전에서도 기대치가 있는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 6번 BK 빅터까지 소개해드립니다. 네, 결국 부산 9경주는요. 공백 이후 출전하지만 컨디션 하자였고 재능력 충분히 발휘할 말로 평가가 되네요. 9번 라이언선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네, 9번 라이언선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말이기 때문에 응원을 하고는 있는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추천을 참 못 드리겠더라고요. 골편 수술의 여파가 좀 있어 보이고요. 우선적으로 그 골편 수술로 인해서 공백이 길어지면서 체중까지 크게 불어서 나왔습니다. 이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금빛장인하고 거의 비슷한 케이스예요. 근데 금빛장인은 여유 있게 우승을 했단 말이죠. 근데 편성 자체가 라이언슬이 이렇게 쉽게 우승을 하기에도 녹록지는 않은 편성이어서 너무 걱정이 먼저 됩니다. 5번 모닝브라보나 6번 BK 빅터 선행 선입이 자유로운 전력들의 빠른 흐름과 7번 온데이는 선행이어야만 하죠. 선행을 나가야만 성적을 내주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8번 메이저 썬더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주 제법
그 편성이 이렇게 녹록한 편성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 승급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해졌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곽 최외곽 12번 게이트에서 악착같이 나갔던 선행이 결국 주요했던 입상의 결과를 낳았던 이유가 됐거든요. 8번 메이저 썬더가 만약에 선행을 나선다. 라고 한다면 재밌지 않을까 싶은데 9번 라이언선을 이기긴 힘들다라고 보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물론 직전에 깜짝 놀랄만한 성적으로 최외곽 게이트 불리한 여건을 선행 강공 작전으로 응수하며 8번 메이저 썬더가 입상을 했습니다. 2차기였죠. 이번에 승급전에 맞상대는 직전보다 당연히 강해졌다고 보고 있고요. 이 편성에서 과연 선행을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시가 듭니다. 9번 라이언 썬더 상당히 초반이 빠른 말이고 7번 온데이 선행 아니면 안 되는 말, 6번 BK 빅터 등등. 자, 산 넘어 산 같은 선행마들이 질비한 편성이기 때문에 직전에 그래도 게이트는 최외곽이었습니다만 선행 받고 나서는 인코스 최적의 전개를 펼쳤잖아요. 그런 전개가 다시 펼쳐질지 의문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승급전 무대에서는 한 번쯤 지켜보고 싶은 말이 되겠습니다. 네, 부산 구경주는요. 공백 이후 출전하지만 컨디션 크게 하자 없어 보이고 제 능력 충분히 발휘할 듯합니다. 9번 라이언선을 중심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린 도전 복병세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국산 3등급 8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역시 단촐한 편성의 3등급 1800m 장거리 레이스입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전력 변화의 징후를 보이고 있는 말들이 상당수가 있고 이번에 편성 호기 만난 말도 있죠. 과연 1800m 전개이점과 편성 호기를 살릴 말이 어떤 말이 있을지 그 내용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편성 호기를 살릴 수 있는 말을 찾아야 하는 10경주. 6번 이기다가 그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6번 이기다 같은 경우에는 승급 이후에 너무 졸전이어서 저도 솔직히 직전 경주에는 추천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이 이기다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전력이 따라가는 때의 그 폭발력보다는 기왕이면 선입권, 2, 3선에서 선두권과 함께 경합을 펼칠 때의 그 걸음이 훨씬 더 매력이 있는 말인데 그 부분을 살려내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정말 빠르고 강한 상대들을 만나면서 매번 아쉬웠었던 게 맞습니다. 거리 저항도 있었기 때문에 직전 처음으로 경험해 봤던 1800m는 차마 추천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만 이번엔 얘기가 다르죠. 일단 거리 경험을 해봤고요. 선입권에서의 응수도 유리하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무엇보다 발빠른 선행말들을 피한 편성에 출전 두수 또한 단출합니다. 기본기 갖고 있는 이기다가 갖고 있는 기본 능력상 이 편성에서는 솔직히 우승까지는 기대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그에 걸맞게끔 훈련식 컨디션은 직전하고 사뭇 달라져 있는 확연하게 좋아져 있는 모습으로 훈련을 잘 소화를 한 상태입니다. 당일 컨디션까지 나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기다 당일 크게 체중이 빠지면 안 되겠죠? 예, 체중 찌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6번 이기다에 대한 기대치를 한번 높여보면서 2번 강화문 시대와 여기에 8번 명심파워, 7번 파인 트럼펫 등을 추천을 드립니다. 2번 강화문 시대는 직전 경주에도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만 이기다보다 순위가 밀렸던 이유는 딱 하나, 직전 경주에 잘 뛰어서 3등을 했는데 마신 차가 8마신이면 이걸 적응을 했다라고 보기도 그렇고 못했다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조금 난처해요. 다만 서승훈 기수로의 안장 교체는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이번 강화문 시대에 선두권을 좀 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도 2, 3선까지 가능한 전력인데 또한 8번 명심파워는 초반에 붙인 스피드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 꾸준함, 뚝심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뚝심을 갖추고 있는 대신에 추입을 하면서의 라스트에 한 발의 폭발력을 발휘하는 유형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편성 자신이 초반에 얼마만큼 스피드를 내주느냐, 초반에 스피드를 내주기에는 충분히 빠른 편선이거든요. 그 흐름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뚝심 기대하겠고요. 7번 파인 트럼펫은 매번 아쉬워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직전 경주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상당히 아쉬웠던 경주력, 늘어난 거리에서 만회를 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고만고만한 전력의 마필들 간의 레이스인데 팔두 단처럼 편성의 편성 호기를 만난 말이 6번 이기다로 김지영 의원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올해 초에 데뷔 후 연투를 이어갔던 아주 돋보이는 신의 능력마였어요. 그런데 계속
부진을 보였고 직전에는 점액 낭종 등의 병력으로 공백이 있었죠. 자, 이 편성은 수월하게 6번 이기다가 앞선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봤자 안쪽에 1번 윈디파크 정도가 앞선 장악에 나서겠는데 직전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 정상주기 쾌조의 컨디션 6번 이기다 중심마 강조해 주셨고요. 2번 광화문 시대는 직전에 두 차례나 진로가 막히는 좀 악자가 있었죠. 승급 전에 1800m 당시 출발 이후 진로 막혔고 3코너 진입 시에 앞선 말에게 진로 막혀 꾸벅거렸고 자, 그런 가운데 3착이기 때문에 이 편성은 2번 광화문 시대가 충분히 직전에 3착에 아쉬움 만회할 듯합니다. 자, 여기에 5번 사키사키가 있습니다. 1800m 이미 우승 전력이 있는 마필이죠. 지난 6월 달에 최근에 계속해서 실점 부진한 면모, 직전에는 경남 도지사업의 안말 대상 경주 실전에 워낙에 맞상대 강한 구도 속에 아쉬운 6착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잘 뛰었잖아요. 이번에 일반 편성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어 보이는데 자, 김지영 의원 5번 사키사키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키사키라는 말은 거리 경험이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점수를 줄 수 있겠고 그 거리에서 현등급 맞죠? 국선 3등급에서 이미 입상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관심은 늘 가지만 그때도 깜짝 입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천중에 계속 쳤었던 상황이에요. 즉 매 경주 때마다 전광판을 좌지우지 하다가 실전 시작하기 전엔 쭉 인기가 밀려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계속 보여왔었던 전력이라서 솔직히 저는 이 추임마가 이 빠른 흐름에서 추입 타임으로 가져가기가 얼마만큼 수월할지 믿기는 힘들지 않나 싶어서 저는 이번에도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부산 10경주는요. 편성 잘 만났고요. 이번엔 전개까지 수월하게 선두권에서 펼쳐낼 수 있을 조건, 정상주기 쾌조의 컨디션 6번 이기다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해드린 도전 복병 세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복병마를 찾아라 마지막 11경주로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2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자, 역동의 2등급 단거리 1200m 항상 변수가 많이 작용하는 경주죠. 당일 전광판은 나란히 승급전 나서는 6번 파워터치, 11번 서부캣이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을 듯한데요. 하지만 2등급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그래도 기복마들 입상을 했던 말들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겁니다. 자, 김지영 의원, 요 11경주 상당히 난해한 경주고 빠른 흐름 보이는데 자, 인기마 틈바구니 자력으로 이겨낼 복병가치 높은 말 한두 소개해 주시죠. 인기마들이 모두 선행형 말들이에요. 6번 파워터치라든가 11번 서브캣 등. 저는 그래서 직전 경주에도 제가 한번 질문 받았던 것 같은데 호크킹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는데 민병철 위원님이 분명히 추천해 주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복병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더 이게 선행말들 2두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한두가 먼저 의지를 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일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그 기습,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말은 8번 해운대 여걸이 가장 적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직전에는 공백 복귀 전이었고요. 공백 복귀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빠른 흐름에서 설마 네가 1번 게이트라고 해도 그 컨디션에 선행은 못 가겠지라고 했는데 여지없이 선행 갑니다. 그리고 지금 컨디션 회복하고 정상 출전 중이에요. 외곽 게이트가 밀려있다는 것이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왕년에 12번 게이트에서도 선행 1순 입상을 차지한 경험이 있는 전력. 그렇기 때문에 8번 해운대 여걸이 살아나 있는 컨디션의 정상 출전 중이라고 한다면 파워터치 바로 옆에 그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8번 해운대 여걸 굉장히 가슴 졸이시면서 보실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복병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한 전력이죠. 8번 해운대 여걸 지난 5월 10일 날 실격당했을 때 그때 왜 그랬냐 잘 보니까 블루치퍼라는 능력마 그 페이스에 따라가다가 정말 다리가 풀려버렸죠. 공백 이후 주행 심사 처음 받았죠. 공백이 직전에 발군의 스피드로 선행을 받았지만 공백 여파 벗어나지 못했는데 어찌됐든 이번에 정상주기에다가 김정 의원 설명대로 컨디션도 올라왔고 요 편성에서 선행 나서면 버텨낼 수 있을 충분한 능력이 있죠. 김지영 의원은 8번 해운대 여거를 복병마로 강조해 주셨고요. 자,
자, 민병철은 1번 호크킹을 강조드립니다. 자, 이미 지난 5월 달에 3등급 굿바이 무대에서 우승 이후에 2등급 승급 이후에는 다소 기복을 보입니다만 분명 직전에 회복세의 전력을 보였던 게 당시 가벼운 주로 컨디션도 좋았지만 코스 이점에 내선 최적 전개로 인코스에서 응수를 했고 다 와서 잡혔어요. 하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안쪽 1번 게이트에다가 빠른 말들이 외측에서 치고받고 난전을 펼칠 때 직전처럼 경합피의 내선 최적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에다가 서승훈 기수로의 안전 교체도 이번에 1번 허크킹 복병 가치가 충분하다 이 평가가 됩니다. 네, 금요일 부산 마지막 경주 복병마를 찾아라 코너는요. 액면의 인기마도 관심 가지시는 거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설명해드린 복병 가치 높은 말 전개유리마 8번 해운대여걸 김지영 의원의 8번 해운대여걸 그리고 민병철의 1번 호크킹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주차 금요일 부산 경마 해설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요즘의 경마의 흐름이 상당히 어렵게도 느껴집니다. 인기마 구도에서는 어김없이 들어오는 경주도 있지만 그 인기마가 무너지는 그런 경주도 있고 매 경주 그래서 항상 심사숙고해서 대처를 하셔야 될 듯합니다. 특히나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인기마 외에 복병가치 높은 말도 항상 기억하셨다가 여러 가지 형식으로 활용해 보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 거두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토요일 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